안녕하세요. 월천TV 대로입니다. 상담 전화를 매일 몇 통씩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대출과 세금 내용이었습니다. 대출은 가능한지 또는 세금 폭탄 맞는 건 아닌지 등의 두려움을 먼저 가지고 계셨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세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팔 때 나오는 양도세가 해당이 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규제지역인 서울의 4개구 제외한 비규제 지역이면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사업자만 내시면 1년 이내 양도 당기세율 70%가 아닌 6에서 15%만 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에 18건을 낙찰받아서 아파트 단기 투자만으로 1년에 2억 5천만 원을 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없이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시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대출 상담사분의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비율이 얼마까지 되었느냐? 무려 낙찰 가격의 80%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높게 받게 되었고요. 잔금을 치렀습니다. 결국은 3개월 만에 단기로 정리하여 매도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낙찰받은 물건까지 정리하여 세후 수익은 무려 5천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없이도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무려 80%까지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DSR 공식을 통해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는 직업의 특성상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추정하여 소득을 잡습니다. 그럼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소득 신고가 없었지만 실제로 소득이 있는 가정에선 소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높게 잡히고 대출 금액도 높게 잡힙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 사용 금액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럼 얼마 정도 써야 대출이 잘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 기준을 1년으로 잡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사용해서 1년 동안 1,2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연 소득은 2,500만 원 정도 잡힙니다. 2,500만 원 정도면 DSR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1년 카드 사용 금액 2,400만 원이면 연 소득은 5천만 원 정도 잡히고요. 따라서 카드 사용 금액 관리를 통해 소득이 없어도 괜찮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추정 방법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보료 3개월치의 평균 금액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 또한 없으시다면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또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대출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3개월치 평균 19만 원과 건강보험 3개월치 평균 8만 원이면 연 소득이 2,500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2,500만 원이면 대출 한도 1억 6천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 금액은 DSR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또한 3개월치 평균 금액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그만큼 추정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차선책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누구나 가능하고 제법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개인담보대출은 정부의 DSR 규제 때문에 소득 규모에 따라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언젠가는 한도에 차게 되어 대출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경매를 통해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 절세를 해야 하고 반드시 매매 사업자를 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의 세금을 6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으니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받으실 때 매매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3월까지는 사업자 대출을 정부에서
막았으나 이후에 다시 풀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개인 대출로 받을 때는 무주택 기준 낙찰 가격의 80%까지 가능하고요. 1주택 이상은 70%까지 가능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 대출은 낙찰 가격의 70에서 80%까지는 나오지만 반공제를 하게 됩니다. 반공제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으로 낙찰 한도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5,500만 원을 빼고요. 광역시는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2,500만 원을 빼게 됩니다. 대출 한도를 낙찰 가격의 80%까지 받더라도 반공제 금액 최소 2,500에서 5,500만 원을 공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낙찰 가격의 50%대 정도로 받게 되어 한도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막혀서 자금 흐름이 어려운 것보다는 이 금액이라도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게 되면서 개인 대출 한도가 다 차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낙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업자 대출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부끼리는 차주 즉 채무를 서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주부인 부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는다면 소득이 있는 남편의 명의로 채무를 잡아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이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의 전제는 신용점수는 괜찮아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6등급 이상이라면 신용점수를 올려야만 합니다. 신용대출을 빨리 갚고 연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3등급 이상이라면 금리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등급은 1등급 그리고 2등급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뱅크 화면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국세청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은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연소득을 통해 대출이 되고요. 그러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은 적게 내시겠지만 막상 투자를 하고 싶어도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럼 소득이 없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의 최근 대출 정보를 통해 조사가 되었었고요.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신다면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1년치입니다. 만약 카드 사용 금액이 1년 동안 1,2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소득은 2,500만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2,500만 원의 연소득이라면 DSR 계산기를 통해 1억 6천만 원 정도의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2배의 카드 사용과 연소득이 잡힌다면 이 비율대로 대출 한도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이 잡히는 게 없다면 카드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3개월치 평균 금액입니다. 만약 카드 사용도 하지 않고 있다면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3개월치 평균이 각각 19만원과 8만원 정도 기록이 있다면 연소득 2,500만원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결국은 DSR 한도가 차게 되어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 매매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적용받으려면 필수 조건입니다. 매매 사업자를 미리 내시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대출 금액에서 반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대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타 방법으로 부부끼리는 차주 채무를 서로 잡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시면 소득 있는 분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서로 채무를 잡게 되면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점수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두려움의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고 두 번째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손실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모르면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막연함에 대해서 점점 확신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손실회피 두려움은 싸게 산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순간 해소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변화가 있고 지금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